축협농간에 손흥민 비행기 2번 탔다 골 못 넣었으니까 이코노미석 타고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세요. 대표팀 일반 비행기로 출국? 매번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현지에서의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는 합니다. 과거 태국을 방문했을 때 공항이 마비되었을 정도였고, 심지어 공항 밖을 나서서도 손흥민을 보기 위해 인파가 쫙 깔려 있어 경호원이 관중들을 정리해 길을 트고 나서야 그제서야 버스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스포츠 스타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손흥민의 인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일본에 내한했을 때 손흥민의 인기에 힘입어 전례 없는 관중 동원 숫자를 기록했는데, 재미있게도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내한한 클럽 브라이턴도 같이 있었는데, 현재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윙포워드인 미토마, 카오루가 소속되어 있음에도 공항에 아무도 마중을 나가지 않았고, 경기 당일 날 관중석도 절반 이상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열광적인 방문국들의 반응이 이번 오만 원정에서만큼은 예외였는데, 최근 일본 언론 매체에서 손흥민을 목격했다는 글을 기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앞두고 일본 축구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카타르 도하 공항에서 한국 선수단 그리고 손흥민과 우연히 조우했다며, 이에 비해 전 세계를 이용하는 일본 대표팀과의 한일 차이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통해 아시아 예선전을 위해 이동한 일본 대표팀과 달리 우리 한국 선수들은 일반 항공편을 타고 경유해 오만으로 이동한 여정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 일본 기자는 일본 국대 바레인 원정을 취재하기 위해 도하를 경유했는데, 공항에서 환승을 기다리는 동안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대표 선수들이 공항을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한 것이고, 그는 처음에는 오만 원정을 앞둔 손흥민이 왜 이곳에 있는지 순간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사실 공항을 경유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시아에서 일본과 더불어 가장 돈이 많은 한국축구협회가 대표팀을 고작 일반 항공편에 태운다는 사실에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일본 기자의 입으로부터 들려온 이 소식에 한국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대한축구협회가 약 400명 규모의 원정단을 동행해 10월에 열리는 요르단과의 3차전을 위해 전 세계를 띄울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원정단에는 축구협회는 물론 파트너사, 관계자, 취재진, 응원단과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팬들은 축협 관계자들을 포함할 때는 전 세계를 동원하면서 정작 대표팀 선수단들에는 그렇게 돈을 아끼고 싶냐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성 역시 잦은 국대 차출과 부상으로, 특히나 팬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선수들의 체력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박지성 선수가 선수 생활 내내 잔부상으로 고생해왔다는 것은 박지성의 메뉴 시절을 지켜본 팬들이라면 모두 알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박지성은 PSV 시절 아주 대단한 활약상으로 유럽파 최우수 공격수 후보에까지 들었던 선수였고, PSV 시절부터 메뉴 입단 첫 시즌까지 박지성은 지금의 이미지와는 다른 게 굉장히 재빠르고 저돌적인 드리블러 유형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큰 장기를 부상과 더불어 잦은 국대 차출로 인해 점차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박지성은 잔부상을 달고 살았고, 메뉴에서 살아남기 위해 플레이 스타일도 바꿔 입단 초기 그 저돌적인 드리블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박지성의 무릎에 가장 많은 부담을 준 것이 바로 장거리 비행이었는데, 게다가 유럽에서 뛰는 아시아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데, 유럽 국적의 선수들이 고작 해야 한 이 시간도 안 걸려 대표팀으로 복귀하는 것에 비해
우리 한국 선수들은 10시간이 넘는 긴 시간을 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잦은 비행은 선수 몸 상태와 피로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의 빅클럽들은 소속 선수들의 구단 복귀를 위해 전용기까지 마련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손흥민, 10년 동안 지옥 강행군. 특히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손흥민을 비롯한 해외파 선수들의 몸 상태는 더욱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내를 이동하는 데만 비행기를 한 번 더 갈아타는 번거로움을 감내해야만 한다니 이는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의 경기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자기관리에 화신답게 지금 30줄이 넘은 이 나이까지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놀랍기는 하나 결국 시즌이 거듭될수록 손흥민 선수의 몸에 쌓여가는 그 어마어마한 피로도 축적의 양은 절대로 무시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심지어 더욱 심각한 것은 클럽이나 국대나 손흥민 선수를 쉬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토트넘이나 한국 대표팀이나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 여부로 경기력이 크게 요동치는 팀이기 때문에 단 한 경기도 쉬어가는 법이 없고 시즌 대부분의 전 경기를 선발 출전하는 지옥의 강행군을 거의 10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홈에서 아시아 지역 취약층 팔레스타인에 비겨버린 만큼 앞으로 선수들과 대표팀에 더욱 여유가 없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 이런 환경에서는 적어도 비행만큼이라도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선수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축구협회. 일각에서는 축구협회가 팔레스타인전의 패배로 빈정이 상해 선수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이는 음모론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간 축구협회가 보여온 행적들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해볼 법한 말입니다. 일단 한국 축구계에 가장 충격을 주었던 이강인과 손흥민 이탁구 게이트 사건 손흥민 선수가 넓은 아량으로 이강인을 선처하여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애초에 대표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시안컵 패배 직후 터져나왔던 것부터가 수상쩍었고 무엇보다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것이 한국의 언론도 아닌 영국의 언론 더 선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영국 기자들의 귀에 가장 먼저 흘러 들어가게 되었는지도 수상한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언론이 축구협회에게 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묻자 곧바로 사실을 수긍하는 축협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사실을 시인하고 나서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설령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 쳐도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가격이 있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면은 안 됐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싫다면 그저 질문을 회피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 직후 축협을 향해 들끓던 여론이 점차 사그라들며 모든 관심이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를 향해 쏠리게 되었는데 마치 축협이 여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수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선수를 팔아먹는 축구협회라니 세계 그 어떤 후진국에서조차도 찾아보지 못할 법한 황당한 모습입니다. 팬들 간의 내부 갈등으로까지 번져 한국 팬들과 축구협회 간의 갈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그 분노가 제대로 폭발한 것이 바로 클린스만의 선임과 그 이후 아시안컵 탈락이었고 장장 1년의 거쳐 이 싸움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한국 팬들의 분노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 애꿎은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지난 팔레스타인전 이후 관중석 쪽을 다가가 야유를 멈춰달라며 붉은 악마들과 전쟁을 벌이기까지 했는데 홍명보와 축협에 보내는 야유를 자신과 선수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착각하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난데없이 팬들끼리 갈라져 싸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방문한 팬들은 여전히 축협 타도를 외치며 축협을 부르짖었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정말로 축협과 정몽규가 싫으면 경기를 가지 말아야지. 티켓도 사주고 굿즈도 사주면서 정몽규 아웃을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정몽규가 그 장면을 보며 코웃음을 치겠다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의 의견들도 상당했습니다. 팬들은 축협을 응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을 위해서 경기장에 간 것이고, 정말 국가대표가 좋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간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현장에 응원 간 팬들을 욕하는 사람들도 정작 텔레비전으로는 어차피 한국 경기를 시청하고 있을 것이면서 결국 그 시청률도 축구협회의 간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을 모르느냐? 내로남불 따로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한국 축구계가 혼란스럽다 보니 협회와의 갈등, 감독과의 갈등, 선수와의 갈등을 넘어 이제는 팬들 간의 내부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현재 한국 대표팀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홍명보의 첫 A매치는 전술적으로 참패를 거둔 경기였고, 이에 따라 팬들의 절망감과 상실이 더 커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오만전은 그런 한국 대표팀에 있어 어찌 보면 분위기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대표팀이 고작 오만 같은 팀을 이겼다고 한국 축구계가 부활한 듯이 구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그만큼 현재 한국 대표팀에 대한 기대감이 밑바닥까지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몇몇 팬들은 차라리 앞으로 전패를 거두고 홍명보가 감독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한국 축구가 살아날 일이라고 말하는 중입니다.